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는 송룡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심화학습해 가지고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하고 부동산 등기법을 지난번에 기본학습에 이어서 심화학습을 하는데 심화학습에서는 이제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은 이제 생략을 하고 시험에 이제 출제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짧게 빠르고 짧게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자, 먼저 이제 교재 4페이지를 보시면 제1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이제 총칙 이렇게 나오는데 자, 먼저 제1편부터 먼저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공간정보법 이렇게 그냥 줄일게요. 공간정보법 이렇게 이제 보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건 어느 파트만? 지적 파트만 이렇게 시험에 나오죠.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령 해가지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부동산 등기법 이렇게 두 단원으로 이제 두 개의 법으로 이제 우리가 진행을 합니다. 그죠? 여기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12문항이 나오고 부동산 등기법에서도 역시 12문항이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등기법이 이제 아무래도 지적보다는 공부를 하기가 조금 좀 난해한 부분이 좀 있고요. 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지적 부분을 이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제1절이 총설입니다. 제1절이 총설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원이 바로 무엇이냐면 지적 공부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어는 토지의 무엇이다? 토지의 이동이라고 하는 단원이고 마지막으로는 요 지적 측량이다 이렇게 보는 전체 네 단원 정도로 이제 구성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한 5문항 정도 출제가 되고요. 여기서 한 2문항 정도, 여기서도 한 3문항 정도, 여기서 한 2문항 정도 이렇게 해서 전체 한 1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쪽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이쪽 부분 총설이 총설을 잘 정리를 해야만 그것을 이용을 해서 지적 공부라든지 토지 이동이라든지 요 지적 측량에서도 기본적인 공부가 되기 때문에 이 총설을 가장 중점적으로 공부를 이제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총설에서는 이제 주로 어떤 내용들을 이제 보셔야 되냐면은 총설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보셔야 되냐면 토지를 등록하는 부분, 등록에 대한 개념하고 그 다음에 필지, 요 필지와 양입지에 대한 내용, 필지와 양입지에 대한 내용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토지의 표시인 지번, 그 다음에 지목, 면적, 경계, 그 다음에 좌표 이렇게 6개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쭉 보셔야 되는데 이 중에서 가장 시험에 출제 빈도가 떨어지는 것은 좌표는 출제 빈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러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여기서 최소한도로 몇 문제가 나와요? 최소한도로 12문제 중에 4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12문항 중에 4문항이 출제가 되면 굉장히 출제 비율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잘 정리를 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4페이지를 보시면 목적은 한번 꼭 읽어보셔야 돼요. 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그 목적 해가지고 왜 이 법이 설립이 됐는지, 왜 제정이 됐는지, 그죠? 이 법은 측량 및 수로조사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 공부, 그 다음에 부동산 종합 공부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해상교통의 안전, 그 다음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겁니다. 참고적으로 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3개의 법이 통합이 된 거예요. 지적법, 그다음 측량법, 수로업무법 이 3개가 통합이 돼서 2009년도에 만들어진 법률이거든요. 2009년도에는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제에 관한 법률이었는데 이게 이제 법이 2015년도에 들어와서 명칭이 이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을 보시면 3개를 포함하고 있죠. 측량, 수로, 지적 이런 거거든요. 자, 보시고요. 자, 용어의 정의는 기본 과정에서 정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꼭 들어보시고요. 자, 이제 7페이지로 가서 토지의
등록해 봅니다. 자, 토지 등록의 그 원칙이 나옵니다. 등록의 원칙, 신청의 원칙, 국정주의, 직권주의, 특정화의 원칙, 공시, 공개, 공신의 원칙이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들보다는 그냥 한 번씩 가볍게 읽어보시고요. 자, 여기서 토지 등록의 그 원칙 중에 우리나라에서 채택하지 않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다? 공신의 원칙이에요. 자, 우리는 등기뿐만 아니라 지적 모두 공신력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등록의 원칙에 공신의 원칙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채택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 즉 인정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필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중간중간에 이제 법률을 꼭 넣어놨어요. 법률이라든지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을 삽입을 해놨는데 꼭 그 내용도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그 내용이 어찌됐든 본문에 다 있는 내용들이니까. 자, 이제 8페이지를 가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제 필지가 나옵니다. 필지. 자, 여기서 토지의 등록 단위를 뭐라 그래요? 필지. 필지와 양입지를 같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 필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토지의 무엇이다? 등록 단위. 토지의 등록 단위를 무엇이라고 한다? 필지. 그래서 대통령령에 의해서 구획된 토지의 등록 단위를 무엇이라고 한다? 우리는 필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필지, 우리는 이제 지적 공부에 등록되는 단위는 필지 단위로 등록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적을 공부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필지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죠. 요 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 해가지고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개. 이게 법률에 이렇게 네 가지가 딱 써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뭐라고 써 있어요? 첫 번째 교재 보시면 지번, 부여, 지역. 지번, 부여, 지역이 무엇하고 동일하고. 두 번째로는 지반이 어떻게 돼야 된다? 지반이 연속되어야 되고. 그다음 세 번째로 소유자도 어때야 된다? 소유자도 동일해야 될 것이고, 네 번째로는 용도도 어때야 된다? 용도가 동일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1필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씩 이제 정리하게 되면 지번부여지역이 나오죠. 자, 지번부여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지번을 부여하는 지역이에요. 어디다? 리동. 리동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무엇이란다? 지번 부여 지역이다라고 하는데 여기서의 리동의 개념은 무슨 동이어야 된다? 법정동이어야 된다. 이거 법정동, 행정동 그럼 틀린다 그랬죠. 이게 지번 부여적이 동일하고 지반도 어때야 돼요? 연속이 돼야 될 것이고 소유자도 동일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추가될 것이 공유인 경우에는 주소뿐만 아니라 무엇까지도 동일해야 된다. 공유 토지의 경우에는 주소뿐만 아니라 무엇까지도 지분까지도 동일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용도도 어때야 돼요? 동일해야 됩니다. 지목이 같아야 된다 이거죠. 우리나라는 1필 1목의 원칙이에요. 1필 1목의 원칙이기 때문에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용도가 동일해야만 무엇할 수 있다? 한 필지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기타적으로 등기 여부가 일치해야 된다라는 거. 등기 여부가 일치를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축척이 어때야 된다? 축척이 동일해야 된다. 이거 축척이 동일해야 된다. 등기 여부가 일치해야 된다. 교재 나와 있듯이 끼리끼리는 합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등기된 토지와 등기된 토지는 특별한 제한 사유가 없으면 한 필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미등기 토지와 미등기 토지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 필지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등기된 토지와 미등기 토지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거 기억하시고요. 축척이 동일해야 된다 이겁니다. 또 여러분들 축척이 뭐예요? 축척이란 대충은 알고는 있지만 이걸 표현하려고 하면은 상당히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축척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축척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거리하고 도상 거리, 실제 거리와 도상 거리와의 그 비를 무엇이라 그래요? 축척이다. 축척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분수로서 표시가 되거든요. 축척. 축척은 실제 거리분의 실제 거리하고 무엇을 알면 도상의 거리를 알면 실제 거리와 도상 거리를 알면 무엇을 구할 수 있다? 축척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축척이 만약에 1200분의 1이다라고 하는 개념은 이 축척이 1200분의 1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실제 거리가 몇 메타면 실제 거리가 1200m면 도상에서 1m로 표현되는 것이 1200분의 1이에요. 실제 거리 1200cm가 도상에서 1cm로 표현되는 것이 1200분의 1의 개념입니다. 실제 거리가 120m가 도상에서 0.1m로 표현되는 것도 무엇이다? 실제 거리 120m가 도상에서 0.1mm로 표현된 0.1m로 표현되는 것도 축척이에요. 1200분의 1입니다. 축척은 실제 거리와 무엇을 알면 도상 거리를 알면 축척을 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 축척과 무엇을 알면 도상 거리를 알면 뭐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실제 거리를 구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계산 문제로도 간혹 가다가 시험에 출제됩니다. 워낙 이제 계산 문제들을 싫어해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면접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토지의 등록 단위는 동일해야 되고 연속돼야 되고 동일해야 되고 동일해야 되고 일치해야 되고 동일해야 된다 이겁니다. 동일하지 않고 연속되지 않고 동일하지 않고 동일하지 않고 일치하지 않고 동일하지 않으면 대충 감 잡으셨죠? 일필 성립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근데 요 일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에 어떤 규정이 있어요? 일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에 예외 규정이 있더라 이겁니다. 예외 규정. 예외 규정. 즉 지번부여 지역도 동일하고 집안도 연속이 되고 소유자도 동일한데 용도가 달라요. 그러면 일필 성립이 안 되겠죠. 왜? 이 네 가지를 다 만족을 시켜야만 기본적으로 일필지로 정할 수 있는데 용도가 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필지로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표현되는 거죠. 그것을 뭐라 그래요? 양입지. 일명 우리는 양입지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필기노트에 있는 거 여러분들 그대로 보시고 따라서 쓰는 연습만 하시면 거의 다 맞을 수 있으세요. 그래서 필기노트 잘 활용하시고. 자, 이렇게 여기가 이제 화곡동이라고 하는 지번부여적 있더라. 화곡동이라고 하는 지번부여적 있는데 두 필지만 그릴게요. 자, 두 필지만 그렸을 때 요 지번부여적이 어때요? 이 두 필지는 화곡동이라고 하는 지번부여적이 어때? 동이라고 붙어 있죠?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지반도 어때야 돼요? 지반도 연속되어 있고 여기 소유자 A고 여기도 소유자도 A다. 그러면 소유자도 어때요? 소유자도 동일하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목은 무엇이고 과수원이고 여기에 지목은 무엇이다? 유지더라 이겁니다. 그럼 용도가 어때요? 용도가 지금 다르잖아. 그죠? 이때 이제 우리가 일필주로 정할 수 있는 그 예외 규정이 나옵니다. 이때 이 과수원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주된 용도의 무엇이라고 한다? 주된 용도의 토지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때 유지를 무엇이라고 그래? 유지를 종된 용도의 토지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 종된 용도의 토지를 이 종된 용도의 토지 유지를 과수원에 무엇을 시키겠다라는 거야? 과수원에 편입을 시켜가지고 이것을 몇 필지로 하겠다라는 거야? 이렇게 한 필지로 하겠다 이겁니다. 이때 우리가 이 종된 용도의 토지를 일명 무엇이라고 한다? 종된 용도의 토지를 일명 우리는 양입지라고 표현을 해요. 양입지. 이해하셨죠? 그러면 무조건 이 주된 용도의 종된 용도의 토지를 주된 토지에 편입을 시키느냐 그건 아니고요. 이 종된 용도의 토지를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을 하기 위한 양입의 요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맨 밑에 나와 있죠. 교재의 첫 번째. 양입 요건이 바로 뭐냐면 이 종된 용도의 토지가 주된 용도의 토지에 무엇을 제공해야 된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도로라든지 국어 등의 토지이어야 한다 이겁니다.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종된 용도의 토지가 주된 토지에 무엇이 됐어야 된다? 접속되어 있거나 둘러싸여 있으면서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주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야 된다. 즉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용도가 동일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죠? 이것이 양입의 무엇이다? 요건이에요. 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이 종된 용도의 토지를 주된 용도의 토지에 무엇을 시킬 수 있다라는 거야? 편입을 시켜가지고 한 필지로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접속되어 있고 둘러싸여 있다 하더라도 양입을 시키지 않고 양입에 무엇을 준다? 제한을 두는 경우도 있더라 이겁니다. 됐죠? 요거 종된 용도의 토지의 지목이 무엇인 경우에? 종된 용도의 토지 지목이 대인 경우. 그리고 너무 넓으면 안 돼요. 그게 바로 뭐야? 330제곱미터를 무엇하면 초과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종된 용도의 토지가 주된 용도의 토지 면적의 몇 퍼센트를? 10%를 초과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제한 사유가 이렇게 있어요.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양입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러한 것에 해당되지 않고 이러한 요건을 갖췄다면 이 종된 용도의 토지를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을 시켜가지고 몇 필지로? 한 필지로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됐죠? 자, 보시죠. 오른쪽 페이지 보세요. 과수원이 있고 상단에 보시면 과수원하고 대가 있어. 그 대는 양입이 돼야 하는데 양입이 안 돼요. 왜? 지목이 무엇이니까? 대니까. 두 번째 오른쪽 가운데 있는 거. 자, 유지의 면적이 331이래요. 331이니까 330을 무엇했어? 초과했죠. 그렇기 때문에 또 뭐가 안 돼? 양입이 안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과수원의 면적이 1000인데 유지의 면적이 얼마다? 100일이야. 그러면 10.1%잖아. 그러니까 10%를 무엇했어요? 초과했죠. 그렇기 때문에 양입이 안 된다. 첫 번째 사유는 왜 안 돼요? 지목이 대이기 때문에 안 되고, 두 번째는 왜 안 돼? 330을 초과했기 때문에. 세 번째는 왜 안 돼? 10%를 초과했기 때문에 양입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이제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간혹가다 양입에 대한, 양입지에 대한 어떤 그 기본 개념을 묻거나 양입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그러한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잘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럼 이러한 필지를 이제 무엇 해야 돼요? 이러한 필지를 등록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의미가 나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요 말이 나오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해서 무엇을 한다? 조사 또는 측량을 해서 조사 또는 측량을 통해서 이것을 어디에다가 지적 공부에다가 무엇을 한다? 등록을 하더라 이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거 보셔야 돼요. 모든 토지를 등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누가 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더라. 국토교통부 장관.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렇게 많이 등장을 하질 않아요. 우리가 지적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람은 누구야? 지적소관청입니다. 국장이 그럼 어디서 등장하는 첫 번째? 자, 이제 첫 번째 국장이 어디에서 등장을 하는지 볼게요. 여기서 일단 한번 등장을 했죠. 그 다음 두 번째 국장이 어디에서 한번 등장을 하냐면은 이 지적공부라는 것이 있는데 지적공부뿐만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정보처리, 이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하고 저장하는 것도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을 하고 저장하는 것도 무엇이다? 지적공부더라 이겁니다. 그럼 이 정보처리 시스템으로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하고 저장하는 것이 멸실되거나 훼손될 것을 대비하여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 시스템을 복제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자 누가 된다? 역시 여기서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는 이제 지적 전산 자료라는 것이 있어요. 지적 전산 자료라는 것이 있는데 이 지적 전산 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기 위해서는 신청을 하는데 국장은 어디에서 등장하냐면은 전국 단위의 경우에 국장이 등장하더라. 이거 전국 단위에서 국장이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지적 측량 쪽에 쭉 가면은요. 지적 측량 공부하다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지적위원회가 나와요. 지적위원회 거기에 보면 누가 나오냐? 중앙지적위원회가 나온다고. 중앙지적위원회가 나오는데 이 중앙지적위원회는 어디에 설치하냐면은 국토교통부에 설치를 해요. 국토교통부에 무엇한다? 국토교통부에 설치하더라 이겁니다. 따라서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 또는 무엇을 한다? 위촉을 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지적 다섯 번째 여기 같이 연결해 가지고 지적 측량 적부 재심사 요 지적 측량 적부 재심사라는 것이 나중에 마지막 달에 나오는데 이 지적 측량 적부 재심사는요 누구한테 청구를 해요? 중앙지적위원회에다가 재심사를 청구하거든요. 근데 누구를 거쳐야 돼?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무엇한다? 청구한다 이겁니다. 청구.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범위 내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딱 5번만 나옵니다. 지금 한번 나왔죠? 그 다음에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하고 저장하는 것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 구축하는 자 국장, 전산자료 전국 단위의 경우는 국장도 들어가요. 그 다음에 중앙지적위원회 위원들은 누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국장이. 재심사 청구는 누구를 거쳐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이렇게 되는 거죠. 국장. 자,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등장을 또 많이 합니다. 우리가 시도지사가 등장을 하는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주로 시도지사가 등장할 때는 어떤 역할로 등장을 하냐면 얘는 승인권자로서 등장을 하더라.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승인권자로서만. 대부분 90% 승인권자로서 등장을 합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나오느냐? 첫 번째, 지번을 변경하고자 할 때 승인받아야 돼. 누구의 승인을 얻는다? 시도지사. 두 번째, 지적공부를 반출하고자 할 때는 승인을 얻어야 돼요. 누구의? 시도지사에게.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경계점 좌표등록부 비치지역은 원래는 측량 결과도를 500분의 1로 작성합니다. 근데 농지는 얼마로 해요? 농지는 1000분의 1로 하더라 이겁니다. 1000분의 1로. 그런데 시도지사에 무엇을 얻으면? 승인을 얻으면 얼마까지 할 수 있다? 6000분의 1까지 작성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축척을 무엇하고자 할 때는 축척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도지사에 무엇을 얻어야 된다?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가 등장하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어떤 역할로 등장을 해요? 시도지사는 승인권자로서 등장하는데 여러분들 시험 범위 내에서는 요 네 개가 바로 뭐야? 시도지사의 어떤 승인권자의 승인에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근데 시도지사가 이제 기타 나오는 것은 지적 전산 자료에서 전국 단위하고 시도 단위 쪽 나오고요. 지적위원회는 이제 중앙이 있고 지방이 있죠. 지방지적위원회는 이제 여기 나오는 거고. 지방지적위원회 어디에 둬요? 시도에 두거든.
그 다음에 적부심사 청구는 누구를 거쳐서? 시도지사를 거쳐서 지방에다 하도록 되어 있죠. 이때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요것만 딱 기억하세요. 자, 기본 강의를 듣지 않고 심화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기본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는 게 굉장히 아마 더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건 또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나. 기본 강의를 먼저 듣고 심화 강의를 들으시면 심화 강의가 좀 더 수월하게 들릴 수 있을 거고요. 심화 강의를 안 들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대신에 뭐는 확실하게 듣자? 기본 강의를 반복해서 듣자 이겁니다. 그러면 12개 다 맞을 수 있으세요. 기본 강의하고 심화 강의 둘 중에 하나만 제대로 들으시면 돼. 근데 아무래도 기본 강의를 듣는 것이 나쁘진 않아요. 기본 강의를. 심화 강의는 좀 빠르게 진행이 되니까 빠르게 진행할 거니까 기본 강의를 듣고 그렇게 빠르게 보실 분들은 심화 강의를 들으시면 또 효과가 좋겠죠. 자, 토지라는 말이 나와 이제 토지. 이 토지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영토를 우리는 무엇이라 한다? 토지. 그 토지는 결과적으로 한반도 플러스 무엇이다?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영토니까 한반도 플러스 뭐가 돼요? 부속 도서가 된다 이겁니다. 부속 도서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뭐는? 바다는 토지다 아니다? 바다는 토지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바다는 등록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토지의 등록 단위를 앞에서 바로 뭐를 토지의 등록 단위를 무엇이라 한다? 토지의 등록 단위를 필지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바다와 관련된 거 한번 볼까요? 경계와 관련된 것 중에 하나가 해면에 접하게 되면 해면에 접했을 경우에는 어디를 지상 경계를 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지상 경계라고 하죠. 이게 바로 뭐야? 이것이 최대 만조위가 되더라. 이거 최대 만조위, 최대 만수위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고요. 시험에 평균의 수면이다 그러면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바다로 되면 그러니까 요 위는 등록이 되지만 요쪽은 등록이 안 되니까 혹시라도 해수면이 상승을 해서 최대 만조유선이 올라가게 되면 얘는 등록을 말소를 해야 되겠죠. 통지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90일 이내에 말소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목에서 우리는 양어장이라는 지목이 있습니다. 양어장이 있는데 양어장은 반드시 작년에 시험에 나왔죠. 반드시 어디에 있어야 돼요? 육상에 존재를 해야 된다. 육상에 있어야 된다. 이게 만약에 뭐라고 나오면 틀려요? 해상이다. 그러면 X가 되더라. X 이 정도. 자, 그 다음에 지적공부의 정의를 한번 보시고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든 토지를 공부에 등록한다. 그 권한을 가진 사람은 누가 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9페이지 맨 밑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무엇을 해야 된다? 등록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등록에는 어떠한 내용들을 등록을 할 것이냐 이거예요. 어떠한 내용들을 등록을 할 것이냐. 크게 몇 개다? 3개. 첫 번째는 뭐다?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있고 두 번째로는 뭐야? 소유자에 관한 사항. 세 번째로는 기타적인 내용이다. 이거 기타적인 내용. 자, 토지 표시는 총 몇 개요? 6개죠. 소재, 그 다음에 지번, 또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 6개를 우리는 무엇이라 한다? 토지의 표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소유자의 성명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소라든지 주민등록번호를 의미하는 것이고 기타는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라든지 토지의 등급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기타적인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소재지번은 어떻게? 모든 지적공부에 다 등록이 된다. 지목은 어디에 등록이 돼요? 지목은 도장에 등록되고 면적은 어디에 등록이 돼? 장에만 등록되고 경계는 어디에만 등록이 돼요? 도면에만 등록이 되고 좌표는 어디에만 등록이 돼?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등록이 되고 소유자는 어디에 등록이 돼요? 대장에 등록되고. 기억나시죠? 소재지번 몽땅, 목도장 같이 기억할 것은 뭐다? 축도장, 면, 장, 경계는 도면에만, 좌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소유자는 어디에? 대장에만. 이렇게. 자, 지적에서는요. 토지 표시가 가장 주가 되는 거죠. 이 토지 표시가 가장 뭐가 된다? 이게 주가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토지 표시 6개가 있죠. 이 토지 표시 사항을 어떻게 하고 토지 표시 사항을 새로이 정하거나 이것을 무엇하는 거? 이것을 변경하고 이것을 무엇하는 거? 말소하는 거. 이거를 무엇이라고 해요? 이것을 토지의 이동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것을 무엇이란다? 토지의 이동. 얼마든지 근데 이렇게 소유자도 바뀔 수 있고 이름도 개명할 수 있고 주소도 바뀔 수 있고 공시지가 지금 바뀌고 있죠. 이것은 토지동이다 아니다? 토지동이 아니다. 그 왜 토지동이 아니에요? 토지 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자, 새롭게 정하거나 뭐 신규 등록을 한다라든지 뭐 변경이 된다라든지 뭐 지목 변경을 한다라든지 바다로 됐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토지의 이동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토지가 이동이 되면 누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요? 토지 소유자는 신청을 해야 되는 의무가 따르더라 이겁니다. 일반적으로 며칠이다?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누구한테 신청을 해요? 지적소관청에다가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다. 지적소관청에게 신청을 하게 되면 지적소관청은 조사측량에서 뭐를 결정을 해요? 이러한 것들을. 지적소관청은 조사 또는 측량을 해서 저러한 토지 표시 사항들을 무엇을 한다?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자, 여기서 핵심. 토지에 무엇이 있으면 이동이 있으면 누구로부터 신청을 받아? 토지 소유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누가? 지적소관청이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무엇한다? 결정하더라 이겁니다. 근데 토지 소유자가 보통 60일인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는 며칠이다?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는 90일입니다. 그런데 비법인 사단 재단의 경우에는 누가 신청을 한다? 대표자 또는 누구?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지적소관청에게 토지이동 신청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직권등록주의를 차고 있거든요. 따라서 직권에 의해서 무엇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서 앞으로 우리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직권이라고 나오면 누구를 의미하는 거야? 지적소관청을 의미합니다. 직권으로 조사 측량해서 이러한 것들을 무엇하도록 되어 있다?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10페이지를 보시면 직권에 의한 조사 등록의 절차가 쭉 있습니다. 그거 절차가 또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되고 있죠. 그 절차가.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토지 이동 그 절차를 볼게요. 토지 이동 현황 조사를 하기 위한 계획을 무엇한다? 수립을 합니다. 누가 수립을 해요? 직권이니까 지적소관청이 합니다. 어떤 계획을 수립을 한다? 토지 이동 현황 조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합니다. 자, 단위가 이 소관청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잖아.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기 때문에 시군 구별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는데 부득이할 경우에는 읍면동단위로. 그 읍면동단위로 수립한다 그러면 틀려요. 부득이할 경우에만. 조사계획을 수립을 했어. 그럼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돼요? 조사를 해야 돼. 그것을 어디에다 적어요? 조사부에다가 일을 적습니다. 조사부에다가 일을 적고 항상 공부를 정리하기 앞서서 무엇을 작성한다?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을 하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지적 공부를 무엇해요? 공부를 정리하는 이 순서에 의해서 조사 등록합니다. 첫 번째 뭐야?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 두 번째 토지 이동 현황 조사. 세 번째 토지 이동 조사부 작성. 그 다음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작성. 그리고 공부를 무엇하는 것이다? 공부를 정리하더라 이겁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결의서에 대한 내용이 여러 번 시험에 나오는데 이렇게 토지가 이동이 됐을 때는 뭐를 작성하는 거야?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하고요.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는 소유자 정리 결의서라는 걸 작성을 해야 돼요. 소유자 정리 결의서라는 것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시험에 맨날 나오는 게 뭐야? 소유자를 정리하고자 한다.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한다. X가 되겠죠. 자, 이 결의서는요. 지적 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됐을 때 복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요거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복구는 언제 하는 것이다? 지적 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됐을 때 하는 거죠. 이때 이 결의서는 복구 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와 다르게 지적 공부를 무엇했다면 정리를 했다면 지적 소관청이 잘못한 거기 때문에 그때는 직권에 의해서 등록사항을 무엇한다? 등록사항을 정정을 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는 어떨 때 사용할 수 있다? 복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복구가 뭐다? 지적 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됐을 때 하는 것을 복구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 결의서를 바탕으로 해서 공부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소관청이 결의서와 다르게 공부를 정리했다면 이러한 등록사항에 뭐가 발생하는 거야? 오류가 발생하는 거죠. 바로 잡아야죠. 소관청이 잘못했으니까 어떻게?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정정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직권에 의한 조사 등록까지 했고요.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시고요.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지번이죠. 지번하고 지목 관련된 거 잠시 쉬었다가 지번을 정리하도록 하고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